바디빌더들 운동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맥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다메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외과 질환 중에 가장 노출의 계절일 때 많이 찾아뵙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연세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젊으신 분들도 최근에 어떤 서서 일하는 거랑 큰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환자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하지정맥류 제일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직업군인 분들이 많아요.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보초를 많이 쓰는 보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서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게 많고, 여성분들은 아까 그 임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악화인자입니다. 그래서 살도 좀 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 압력을 올라가게 자궁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체형이 서구화가 많이 됐어요. 하지정맥류는 외형적인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바디빌더들 운동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맥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하지 말란 거냐, 뭐냐, 등산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근데 한 해 하되 스타킹을 신고 하셔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진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훨씬, 그리고 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시면은 사실 치료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방하고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는데, 수술하지 않는 치료는 두 개의 근간이 있어요. 하나는 스타킹, 외부 압력, 하나는 약물 치료. 그래서 그 두 개의 근간이 보존적 치료 이렇게 보고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거죠. 혈관이 대부분의 급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지정맥도 예전에는 발거술이라 그래서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술이 가격하고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레이저 고주파, 열 치료에 해당되고요. 레이저는 고열로 지지는 거고요. 정맥을. 고주파는 저열로 지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혈관 소중한 거 아니냐, 왜 혈관을 지지고 막 왜 없애냐,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게, 망가진 혈관을 뚝딱뚝딱 고쳐서 정상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혈관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없애냐?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면 한강이 범람하잖아요. 물이 넘치면 지천이 생겨요. 이게 많이 흘러요, 물이. 그러면은 깨끗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천천히 흐르거나 아니면 수위가 계속 올라와요.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치수 사업을 하거나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덮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젊은 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회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서 증상을 완화시킨다. 요게 이제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열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겨요. 주변 신경 손상이나 주변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비열 치료. 글루를 사용하는 거나 경화제를 사용하는 거죠. 글루, 베나실은 딱 붙여서 없애는 거고, 클라리베인은 정맥에 손상을 주면서 약을 묻혀요. 그래서 경화시키는 건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선호하는 게 베나실인데, 수술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나실은 그 즉시 평가가 돼요. 그게 즉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를 하는 거죠. 나머지 방법은 다 이제 추후에 평가를 해서 재발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이상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재발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하지 않은 정맥이 악화다시 된 거거든요. 그 이제 정맥이 이제 결국 커진 게 이제 보기에 안 좋고 증상도 유발할 수 있고 안에 교양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커진 정맥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정맥이 그렇죠. 결국 된 건가요? 다 망가진 거죠. 혈관이라는 거는 무조건 정 사이즈를 유지해야 돼요. 동맥이 커지면 동맥류고요. 동맥이 작아지면은 동맥협착증이고, 그게 이제 심장이 있으면 심근경색.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이즈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도 똑같습니다. 이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기능이 역류를 막는데 이렇게 탁 막아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다쳐도 안 되고 역류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맥은 하는 일이 심장으로 피 보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면은 쓸모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올라가야 될 피가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보기 싫은 그런 혈관들이 튀어나오고 결국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힘드신 게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 이것도 그런데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쥐가 나면은 잠을 설쳐요. 이제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오세요. 쥐 나는 게 심한. 쥐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다리를 약간 올리고 주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지정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하지정맥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료하고 꼭 수술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시면은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하지정맥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